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은 일주일 중에 가장 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선조패자분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이제 하락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주식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보통주는 77,100원, 네, 그리고 우선주는 7만원, 아직까지는 7만전자에 지속적으로 잘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7만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장의 의미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전파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오늘은 1.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외인들이 팔면은 증시는 좀 좋지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960선에 좀 이제 증시는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선을 등락을 했던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했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시는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다시 3000선을 등락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963으로 1.82% 여기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장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황은 점점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2021년 12월 20일 보시면 이제 외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오늘은 5,544억원어치 좀 매도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49억원어치를 매도를 하면서 증시를 눌러 앉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날은 아쉽게도 증시가 좀 하락을 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좀 나왔고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를 정말 많이 12월 달 들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샀다 팔았다면 누가 돈을 벌죠? 네, 바로 이제 수수료를 버는 바로 증권사가 돈을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도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제 코스피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차근차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 확대와 그리고 미국의 사회 지출 법안 통과가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지수 이제 선물 하락이 좀 동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오미크론 확산 우려와 아시아 증시 하락 지수 낙폭이 좀 커졌기 때문에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오늘은 천선이 깨졌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대비한 이제 대형 이제 헤지펀드의 리밸런싱 이제 매물 출회가 좀 나오면서 주식시장 수급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이에 따라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화, 네, 그리고 오미크론 리스크 재부각 요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졌다. 그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3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오늘은 이제 외인들과 기관이 좀 매도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조정 국면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무려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증시가 좀 아쉽게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지수,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산업은 1.48% 하락, 그리고 나스닥 종합은 0.07% 하락,
그리고 S&P 500도 1.03% 하락을 하면서 우리 아시아 증시인 이제 대체적으로 전부 다 좀 하락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이 아시아 증시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흐름세가 좋지 못한 면모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3%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점점점 우하향을 하면서 오늘 흐름세가 좀 좋지 못한 면모를 보여줬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이제 상해종합은 1.07%좀 하락을 했고,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1.93% 하락세를 하면서 썩 좋지 못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무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봉쇄령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이제 유럽도 이제 봉쇄령 조치가 들어갔죠.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이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죠.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 보니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봉쇄령 조치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하나 한번 시가총액 1부터 10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조표점들 딱 한눈에 보셔도 다 파란색이죠. 네, 오늘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좋지 못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제 LG화학이 오늘 무려 5.588%나 하락세를 보이며 증시 코스피를 좀 하락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에만 문제가 있지 않음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는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세계 경제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대형주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77,100원으로 오늘 무려 900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1.15% 빠졌는데요.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는 점점점 우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가도 이제 77,800원. 워낙 이제 증시의 흐름세가 좀 좋지 못했고,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도 이제 제가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외인들이 들어온다면 그 날의 증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10만 전자, 15만 전자, 그리고 또는 20만 전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오늘은 외인들이 들어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오히려 외인이 들어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까지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외인의 이제 매수세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늘어났고요. 3조표점인데 딱 한눈에 보셔도 눈에 보이시죠? 3일 동안 개인 투자자는 팔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증시가 또 상승을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려 150만 주라 매수를 좀 해줬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외인 같은 경우에도 4만 3천 주를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지만 오늘은 이제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에서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11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투신가, 은행,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 이렇게 전부 다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는 썩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주 역시 좀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7만 전자에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0.57% 좀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세는 불안정한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반에는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다가 또다시 이제 점점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는 76,600원, 저가는 7만원으로 오늘은 저가로 좀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날 역시 외인들의 수급이 좀 빠졌을까요? 네, 보통주는 외인들이 들어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웨인이 93만 주를 좀 매도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관도 38,000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강렬하게 나타나며 증시는 조금은 답답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웨인은 이제 93,000 주, 그리고 기관은 38,000 주를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14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버텨주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만 좀 빼고는 모두 다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사실 기관의 거래세는 그렇게 많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다시피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26만 주, 뭐 공매도는 그렇게 많이 때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의 양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공매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국면, 그러니까 법안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뭐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슈는 총 뭐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봄이 온다. 네, 봄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제 초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목표가가 좀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전망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셔야지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높여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의 실적 전망치와 그리고 이제 주가 반등을 좀 이제 기대할 만한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무려 삼성전자 이제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무려 12만 원까지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16만 원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선주표자분들 정말 12만 원만 가도 10만 전자도 어떻게 보면 좋아하실 텐데 12만 원까지 간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주가가 정말 삼성전자는 무겁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놓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주표자분들 분명 이때 오면은 그때 살 걸. 이러한 이제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불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만 전자죠. 네, 3만 전자일 때도 이러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6만 전자만 가도 좋겠다. 5만 전자만 넘어도 좋겠다. 근데 지금 얼마인가요? 7만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략에 시동을 건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테슬라 정말 큰 회사인데요. 여기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인 FSD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이 칩을 납품하며 전기차 반도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건 바로 2030이죠. 네, 요 2030년까지 지금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순항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 1월달이죠. 산출표자분들 내년 1월달까지 이제 첫 주에 테슬라에 공급할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픽업 트럭인 이제 사이버 트럭, 네, 이 칩이 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FSD 칩 신제품은 국내 화성 공장에서 7나노, 네, 무려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현재 생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국내에서 좀 보낼 것으로 보여지고 27일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후에 출장을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출표 주민들 일단 연말 이제 법원의 휴정기에 출장을 나서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또다시
해외 활동에 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분명히 올라갑니다. 지금 뭐 테슬라 소식이라든지 AI, 뭐 5G, 이동통신, 네, 그리고 뭐 로봇, 요런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전망치 또한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말 다양하게 점점점 이제 상향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기대치를 보고 미리 주식수를 모아가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표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